야구라는 스포츠에서 우리 팀의 전력만을 보게 되면은 객관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팀 선수는 왠지 더 잘할 것 같고 왠지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정확한 잣대가 없거든요. 근데 상대 팀과 비교하다 보면은 우리 팀 선수의 위치가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5강을 예측할 때, 그리고 내년 시즌 26시즌을 예측할 때 어떤 팀과의 비교를 좋아하거든요. 5강 싸움에 아주 두 팀이 경쟁이 되겠죠. NC 그리고 롯데, 저는 두 팀 다 나쁘지 않은 전력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이 롯데와 NC 중 어떤 팀이 더 강팀일지 오늘은 선발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투수가 대박일 것 같다라는 롯데와 건창모, 거기에 라일리까지, 이러면 이제 과연 어떤 팀이 강할지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일단 25시즌에 롯데랑 NC는 선발이 별로 안 좋았어요. 지금 보면은 8이랑 9였습니다. 그런데 NC가 가을 야구를 갔죠. 그러니까 선발도 물론 중요한데 다른 것도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NC는 선발이 던진 이닝이 무려 키움보다도 훨씬 낮았어요. 그만큼 불펜의 힘으로 5강을 갔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데이비슨의 저주였나요? 데이비슨을 교체하자마자 롯데가 연패를 하게 되고, NC 같은 경우는 라일리 로건의 4일 휴식 등판을 막 쥐어짜내가지고 불펜과 함께 극적인 9연승을 하면서 가을 야구를 갔죠. 정말 멋있는 이 스포츠다운 그런 모습이었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NC의 모습이 2025 시즌에 정말 멋진 그런 마무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롯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25 시즌에 이 외국인 선발 투수로 너무 재미를 못 봤어. 데이비슨, 감보아, 반즈, 영 재미가 없었죠. NC보다도 더 외국인 선발 투수로 재미를 못 봤어요. WAR이. 이 롯데가 WAR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선수가 불펜 피칭으로 153을 던졌다고 난리가 났죠. 왜냐? 아니 이틀 만에 153 실화야? 이러면 경악. 야, 불펜 피칭이 153이야? 대박 나왔다. 던지면 155, 157 그냥 나오겠네? 라고 충격적인 웨인 톰 레벨이다 라면서 롯데가 이제 기쁠 수밖에 없죠. 왜냐? 이 선수는 스위퍼가 원래 주무기라고 알고 데리고 온 선수거든요. 그런데 공이 무거우며 외국인 선수 중에 톱 레벨이다. 뭐 커터, 체인지업, 슬라이더, 스위퍼, 포심 모두 좋다. 그리고 스위퍼가 풀리지 않고 제대로 들어온다. 이렇게. 그래서 많이 기대되고, 실제로 25년도에도 이렇게 실제로 정말로 96마일 공을 그냥 던지고, 보시면 98마일이에요 이 공이. 옮기다가 다 안 옮겨졌나 보네. 아무래도 직구가 빠르면 KBO에서 최근에 성공한 외국인 투수는 다 직구가 빨라요. 폰세, 앤더슨, 그리고 뭐 와이스, 라일리, 200 탈삼진 하는 투수들은 이렇게 직구가 일단 기가 막혀야 되죠. 그러니까 직구가 기가 막히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라일리는 그러면은 어떤 투수냐? 대박이죠. 이제 폰세와 앤더슨이 떠났으면 200 탈삼진을 넘게 한 투수는 라일리밖에 안 남았어요. 다승 1위, 탈삼진 3위, 이닝 7위, WHIP 8위. 이 네이버 기준으로 직구가 148이면은 스태티즈 기준으로 직구 평속이 150입니다. 거기에 직구랑 환상인 조합인 커브랑 포크볼까지. 그러니까 앤더슨 같은 경우는 직구가 라일리보다 조금 좋고, 거기에 커브랑 퀵 체인지업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라일리 선수는 구종은 이제 슬라이더, 커브, 포크긴 한데 직구가 앤더슨보다 조금 낮고, 그래서 그래도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이었죠. 자책점도 3.45. 그리고 보통 재계약하면은 좀 더 잘 던지니까 9이닝당 탈삼진율이 11.3개였던 이 라일리 선수 1선발로는 손색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롯데의 선수가 새로운 선수가 너무 좋다 하더라도 일단은 까봐야 알기 때문에 라일리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죠. 피안타율도 이 직구가 빠르면 일단 좌우 가리잖아요. 우타자 2할 1푼 5리, 좌타자 2할 1푼 4리. POPS도 둘 다 0.6 초반대. 포심이 역시 149.9죠. 그러니까 포심이 워낙 좋다 보니까 커브 피안타율이 1할 6푼 4리, 포크볼 피안타율도 2할 1푼 4리. 피 장타율도 커브와 포크볼이 낮죠. 그런데 포심 피 장타율이 4할 3리인 거 보니까 직구는 묵직하지는 않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빈 로드리게스, 제레미 비슬리는 폰세랑 비슷한 게 뭐냐면 153km 이상의 직구를 던지고 결정구들이 존재하고 일본 리그에서 WHIP랑 방어율이 낮았어요.
오기 직전 시즌만 조금 방어율이 높았을 뿐,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고, 이 비슬리 선수도 사실은 저 엘빈 로드리게스의 피칭 150번 보기 전까지는 저는 이 비슬리가 1선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험도 좀 있고, 거기다가 슬라이더가 워낙 좋고 포크볼도 좋으니까. 높은 슬라이더 그리고 포크볼이 대박이에요, 이 선수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던지면 이 선수도 97마일. 그러니까 직구가 156, 7을 던졌다가 아니라 던져요, 실제로. 여기도 95마일. 이건 이제 153에서 4 사이 정도. 그러면서 이 선수가 좋은 건 96마일 직구 위에다 던지고 낮게 떨어지는 포크볼. 이게 대박이거든요. 이게 이 선수의 이 주구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낙폭 보이시죠? 88마일 포크볼. 이거 가지고 이제 도는 건데, 그러면은 NC는 또 어떠냐? 기본적으로 NC는 외국인 투수를 잘 뽑아요. 타자도 잘 뽑고. 요 테일러 선수 최고 구속은 146이었으나 일단 투심이 좋았다. 그러면 투심이면은 맞춰 잡는 타입인 거죠. 투심을 던지게 되면 삼진을 잡는 타자보다는. 그래서 범타 유도에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불펜 피칭 최고 구속이 144였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146까지 찍었다고 하니까 그럼 150까지 던질지 또 궁금하고, 뭐 여기는 최고 구속 159라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한 150, 한 2 정도 최고가 153? 모르겠습니다. 일단 봐야 알겠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종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까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25년도에 이 9이닝당 삼진율이 7.73개로 적었던 게 이게 9위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이 아까도 말했듯이 투심을 던지면 삼진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KBO에서 성공한 외인 투수가 보통 9인형 투수예요. 그래서 직구 빠르고 9이닝당 삼진율이 이렇게 10개나 9점대 후반인 선수들은 보통 성공을 했어요. 근데 요거 하나만 조금 걸린다. 2025년도에 9이닝당 탈삼진율이 7.73개더라. 그것만 조금 걸린다. 자, 그 다음에는 박세웅과 요 전설의 포켓몬 이 구창모 선수를 비교해야 되는데요. 박세웅 선수도 지금 보면은 2023, 2022, 2021은 154, 157, 163이닝을 던지면서 자책점이 3점대였어요. 근데 ABS 시대가 문제인 건지 투구 패턴을 너무 강강강 단조롭게 맨날 하던 것만 그래서 그런지 4점 후반대에 자책점을 받고 있죠. 돈 많이 받았으니까 요게 좀 못마땅하다는 롯데 팬들도 많은데, 저는 박세웅의 가치를 많은 이닝을 던지는 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요 5월 중순까지는 지구 1선발이었죠. 그러다가 자책점이 결국 4점대 후반으로 끝났는데, 그래도 9이닝당 삼진율은 좋아졌다. 근데 홈런율이 좀 높아졌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커브 피안타율이 1할 4푼 8리, 포크볼 피안타율이 1할 8푼 5리,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2할 9푼 6리인데 슬라이더를 왜 2년 연속 31.6, 31%로 많이 던졌을까? 커브와 포크볼이 13.7, 15.1로 왜 적게 던졌을까? 요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세웅 선수는 커브도 던질 줄 알고 슬라이더도 던질 줄 알고 포크볼도 던질 줄 알아요. 그러면 이거를 적절하게 섞어야 던져야 되는데 너무 슬라이더 비중이 높았던 게 가장 문제인 것 같다. 물론 이제 윤석민 선수는 새로운 박세웅의 이미지를 만들어라, 뭐 이렇게 좀 뭐 포크볼도 강한 거, 약한 거, 커브도 강한 거, 약한 거 이렇게 나눠서 쓰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요 슬라이더 비율이 조금 더 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연 건강한 구창모는 존재하는 것인가를 이제 증명해야 되죠. 박세웅 선수는 2003년부터 2002, 2021년을 잘 졌다면, 구창모 선수는 2019년 1년 뛰고 2020년, 2022년 근데 최다 이닝이 111이닝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잘 던지는 구창모를 못 본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올 시즌에는 이제 잘 던질 거라고 기대하는 이렇게 팬분들도 많고, 직구 구속이 좀 많이 내려갔죠. 그러나 여전히 슬라이더랑 포크볼이 위력적이라 지금 보시면 슬라이더 포크볼 비율이 26, 23%로 아주 이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유리몽 오명의 40이닝의 원칙, 뭐 이게 뭐냐면 구창모 선수를 이번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40이닝 지날 때 한번 푹 쉬고 80이닝 지날 때 한번 푹 쉬고, 그래서 뭐 120이닝까지 던지면 대박. 근데 제 생각에는 100이닝만 던져줘도 건강한 구창모로 좀 많은 힘이 돼주겠죠. 왜냐하면 NC가 워낙 그 선발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 나균환 선수도 2024년 시즌 전에 뭔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2024년에 확 안 좋았던 시즌을 제외하면 2022, 2023, 2025 3점대 후반의 자책점에 130이닝 정도를 넘게 던지는, 그리고 포크볼이
선발 투수 중 구종 가치가 제일 높아요. 그 정도로 이 직구도 생각보다 묵직하고, 그래서 커터가 좀 이제 비중이 적긴 한데 슬라이더 커브 비중도 적고, 지금 보면 구종 가치가 포크가 26입니다. 포심 피안타율이 2할 7푼 1인데 포크볼 피안타율이 2할 9이고 피장타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자, 신민혁 선수는 홀쭉하게 감량하면서 이닝을 더 던지겠다. 150이닝을 던지겠다. 그리고 커브도 좀 더 많이 던지겠다. 왜냐면 신민혁 선수가 직구가 워낙 구속이 느려요. 137이에요 지금 평속이. 그런데 이 방어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체인지업과 커터를 71.5%를 지금 뭐 이렇게 3년 연속 던지면은 4년 연속 던지면 타자들 눈에 익죠. 그러니까 이 커브를 이 포크볼과 커브를 비중을 좀 늘린다면 그래도 다양한 변화구로 타자를 상대하려고 할 수 있을 텐데 신민혁 선수가 ABS에는 좀 맞지 않는 구위형 투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타자 피안타율도 3할, 좌타자 피안타율도 2할 6분 5리, 평속은 스태티즈로도 138.1 정말 낮죠. 거기에 피안타율이 직구 3할 7푼 1리, 커터 2할 5푼 3리. 그러니까 커브는 이제 안타를 안 맞았어요. 근데 워낙 조금 더 서 1.5%. 체인지업 2할 6푼 6리, 포크볼 3할 2푼 4리. 장타율은 직구 5할 9푼 6리, 커터 4할 1푼 6리, 체인지업 4할 5푼 6리, 포크볼 3할 2푼 4리로 피안타율과 피장타율이 전체적으로 다 높죠. 그러니까 볼넷은 9이닝당 1.84, 1.19, 1.77로 굉장히 적은데 과연 아슬아슬한 이 줄타기를 26시즌에는 잘 해낼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은 양팀의 5선발 후보인데 양팀은 둘 다 확실한 5선발이 없어요. 그럼 5선발에서 좋은 성적을 내주려면은 결국 누군가 터지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5선발을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 상황. 자, 일단 롯데는 결국은 이민석이 5선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민석 선수가 직구 150 넘게 던질 수 있고 이 스태티즈로는 평속이 150이에요. 일단 드디어 87과 3분의 1이닝을 던지면서 그래도 1군에서 어느 정도 많은 이닝을 던졌어요. 슬라이더, 그런데 이제 체인지업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슬라이더 비중이 33.8, 체인지업이 8.7을 너무 작죠. 이렇게 투피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체인지업을 실제로 이렇게 4.2%까지 늘렸어요. 0.8, 0.6에서. 그러니까 체인지업이 최소 12%, 13%는 던질 수 있어야 된다. 거기다가 체인지업 피안타율이 1할 7푼 9리로 굉장히 낮죠. 왜냐? 직구가 빠르면 체인지업이나 커브가 같이 섞어 던지기에 가장 좋은 구종이거든요. 그리고 커브보다는 체인지업을 일반적으로 익히기가 더 빨라요, 선수들이. 그래서 요 이민석 선수는 체인지업을 빠르게 익혀서 2026 시즌에 요거까지 던지면 대박 투수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이 NC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아 쿼터 선수를 5선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토다 다츠키죠. 토다 다츠키는 실제로 뭐 최고 150, 평균은 145. 근데 이제 일본 투수 특유의 안정된 제구력과 다양한 구종. 그러면서 이 선수는 선발은 아니고 사실 이제 롱 릴리프 자원이 맞는데 그래도 NC에서는 선발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일단 이 일본 리그 2군에서 25시즌에 35경기 7선발, 81과 3분의 2이닝, 이렇게 2.42 자책점, 73 탈삼진, 14개 볼넷. 이렇게 제구력이 좋으니까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2000년생으로. 그럼 싱싱하겠죠. 실제로 그런데 롱 릴리프 자원이 뭐 개인적으로 맞아 보이지만 그래도 NC의 5선발 후보들보단 낫다. 자, 그 다음에 이 쿄야마 마사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수가 24시즌에는 불펜으로 22와 3분의 1이닝 자책점 2.01이었는데 이 선수가 뭐 입스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3시즌 입스가 왔던 걸 극복했다가 다시 25시즌 또 와서 25시즌에는 볼넷 삼진이 20개인데 볼넷이 28개였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어쨌든 이제 빠른 직구와 이렇게 뭐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공의 회전수가 높은 직구를 던져, RPM이 높은 직구를 던지고 그리고 타이밍이 늦어. 그러니까 직구가 빨라. 일단 ABS에 그거는 맞아. 그럼 결정구가 있어야 되는데 포크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슬라이더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터성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구나. 제구가 되면 샤프하게 떨어지구나. 그러면서 과연 이 선수가 어떨지 이거 몰라. 그러니까 까봐야 돼. 둘 다 까봐야지. 뭐 토다 다치기든 코야마 마사이든 까봐야죠. 그러면서 뭐 관상이 좋더라라고 하지만 까봐야 한다. 그 다음에 NC의 또 목지훈 선수. 나이가 어리죠. 2004년생. 그러니까 투수로 키우고 싶죠. 선발로. 근데 피안타율이 좌타자 3할 1푼 3리, 우타자 2할 8푼. 자책점도 6.05. 58이닝 던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아직은 이제 5선발로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NC가 이게 때문에 어려웠죠. 그러니까 선발이 많이 못 던졌고, 자 홍민기 선수도 저는 개인적으로 선발 자원으로 보고 있어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뭐 시즌 막판에 전 입스가 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뭐 부상이 몸쪽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상 때문에 투구 밸런스가 흔들리니까 스트라이크를 못 던져서 이제 공을 던지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좌타자 피해 안타율 2할 4푼 1리인데 직구 150 넘고 최고 156에 슬라이더 132에 직구가 살벌하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사실 좌우 피안타율이 의미가 없는 선수예요. 이 선수의 그 멘탈? 건강? 이런 게 더 문제인 거지. 근데 실제로 홍민기 선수는 볼넷도 많이 안 줍니다. 이 9이닝당 볼넷이 3.1개인데 이 선수가 이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스트라이크를 못 던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볼넷도 거의 안 줬었다. 그리고 우타자도 칠 수 없는 이 슬라이더는 좌타자는 치기가 당연히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노건 선수, 또 2003년생으로 또 선발로 키우고 싶어. 그런데 좌타자 피해 안타율이 2할 9푼 9리, 우타자 피해 안타율이 2할 4푼 3리, 자책점도 6.56, 70이닝은 던졌어. 직구,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던지는데 아직까지는 무언가 1군에서 확 눈에 띌 만한 그런 구종은 없고, 대신 직구는 그래도 꽤 빠른 편이죠. 스태티즈 기준으로 147 정도의 평속이 나오니까. 그런데 NC에는 또 비밀병기가 있다. 원투펀치도 구창모도 아닌 또 다른 선수가 있다. 그게 누구냐? 그거는 바로 정구범이다. 그래서 정구범이 선발진의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라고 이 호중 감독님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바로 정구범뿐만 아니라 김태경도 좋아졌고 신민혁도 살을 뺐다. 그래서 NC가 다양한 선발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구범 선수가 실제로 퓨처스에서는 뭐 그렇게 뭐 좋은 활약을 하진 못했지만 뭔가 또 이유가 있고, 그러면 또 롯데도 요 김태현 선수가 또 있죠. 그래서 김태현 선수도 혹시 모른다. 그래서 실제로 집을 나와서 롯데에 집을 엄마랑 구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선발 수업하고 있으니까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뭔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 어린 선수들의 성장은 사실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갑자기 빵 하고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후보 선수들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실제로 퓨처스 리그에서 자책점 2.53에 1할 8푼 6리니까 아까 봤던 정구범 선수의 기록보다는 좀 좋죠. 그래서 이렇게 기대되는 예비 자원까지, 그리고 이 선수는 제구력이 좋아요. 포크볼이 좋고. 그래서 한번 기대되는 자원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